뒤에 남은 대학교들이 더 충격이 큰가요? 갈수록 더 충격적이네요. 아 진짜? 나는 지금도 약간 어원이 벙벙한데. 그 정도로는 안 돼. 오. 입시왕 시즌 8 어서와 학교장 추천은 처음이지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오늘 방송이 입시왕이 지금 8년째 하는 방송인데 사상 최초로 청취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따라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열불나고 화딱지 나는 성원이죠. 예. 청취자분들이 참다 열을 이걸 내고 화를 하라고 내는. 이렇게 저희를 꾸지. 그렇죠. 열을 내고 졌죠? 화를 내는 성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게시판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팟빵 게시판에 원래 저희 입시왕 팟빵 게시판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점잖고 교양 있는 분들이 가끔 이제 안부차 하거나 뭐 보통 댓글 한 3개 정도 달리거든요. 예, 홍프로님 안 나오시면 하나 정도 어디 갔냐? 왜냐면 이게 거의 10만 명 가까이 다운로드를 봤는데. 아니 근데 우리 방송에 유독 댓글이 없은 게 팟캐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도 댓글이 없어요. 조회수 대비. 예.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이제 점잖으신 나이대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런 거 참여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학교장 추천 얘기하면서 50개 달리면 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안 달릴 거니까 당연히. 페타길 선생님께서 이제 공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방송 기준으로는 한 2주 전에 나갔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방송을 하면서 나머지 대학은 일단 대충 넘어간다 하면서 이거 원하시면 댓글을 달아달라. 50개 넘어가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세어보진 못했지만 진짜 넘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진짜? 내렸어요. 솔직히 네. 제가 세어보니 50개는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야, 너무 이렇게 딱딱해. 유독 댓글을 많이 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또 그쵸, 욕 그쵸. 먹느라고 맞습니다. 댓글이 50개 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안 할 수가 없다. 저희가 맨날 이제 뭐 하면 서울대부터 막 내려가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화가 나죠. 예, 왜 그런 대학들만 하느냐? 예. 그쵸. 사실은 이제 서울대 하고 연고대 하고 그 밑에 하다가 이제 유야무야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 사라지는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국민대학교인데 막 이런 대학교 사실은 더 많이 관심이 맞습니다.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학교장 추천 전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대학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대학이 너무 많아가지고 펜타키 선생님이 이거 다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피곤하면 중간에 끊겠다. 참고로 오늘 하는 대학들이 다 좋은 대학들입니다. 다 그쵸?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인데 지금 저희가 뭐 차이과대 막 여기까지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요 구간이 올해 상당한 큰 변수가 예상이 되거든요. 요 구간도. 네. 그래서 그냥 오늘 방송 거의 우리 내피셜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피셜이다. 근데 모든 방송이 내피셜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특히 더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워낙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빨리 본격적인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장 추천 분석 방송 두 번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거의 뭐 건국대, 동국대, 뭐 홍익대, 숙명여대까지는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 국민대부터 흐지부지 막 넘겼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일단 큰 결론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결론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카오스다. 카오스. 그건 이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환장받죠. 여기는 더 여기는 어떻게 설명 못하겠네. 왜? 그 복잡계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대기의 움직임을 분석을 한다거나 뭐 그게 이런, 이제 예. 연구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했는데 모르겠다.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어떤 없으니까 패턴과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 네. 들여다보면 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학자들이 국가지원 받아서 30년 연구했는데 그 수석 연구원이 모르겠습니다 할 수 예. 없으니까 그렇죠. 복잡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제 둘을 넣어 말하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부터 다루는 대학들은 일단 작년에 입시 결과도 상당히 혼란 상태였고 올해도 더더욱 혼돈의 상태가 예상이 된다.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면은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빈틈이나 네. 어디 조금 얻어 걸리는 게 있지 않냐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펜타키를 찾는데 펜타키는 잘 안 알려주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알 수가 없지. 그거에 너무 목매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일단 올해는 요 복잡계 시장이 아주 크게 열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대학별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대학은 국민대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형 방법이나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 제가 오늘 다루는 대학들은 주로 이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결과가 작년에 상당히 재미있는 양상을 대부분 대학들이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일단 국민대학교는 이게 입학처에 가시면 입시 결과를 정말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올해 처음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공개한 지 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다 했었나요? 네,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아, 작년에 이렇게 했었나? 했었고요. 아니 재작년에 이렇게 안 했었어요.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 맨날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국민대학교가 굉장히 입시 결과를 매우 투명하게 공개를. 내 성적을 넣어야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입학처 같이 그냥 딱 클릭하면 다운받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 아 그랬었어요? 네, 근데 뭐 그 내성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내가 뭐 안 넣어봤었구나.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 근데 올해는 성적 안 넣어도 다 볼 수가 있게 네, 바뀌었어요. 귀찮으니까 그거 왜 하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몰랐던 걸로 결론이 났고요.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추천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제한은 없고요. 내신 그냥 100%로 뽑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이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합 5, 탐구는 한 과목입니다. 인문계의 경우 2과목 합의 5등급, 자연계는 2과목 합이 6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탐구는 둘 다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특징이 재작년이죠. 2020년도에 수능 최저랑 작년에 수능 최저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수능 최저 기준이 영어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 합 6을 맞춰야 됐었거든요. 33. 예, 2개 합 6. 근데 영어는 제외하고였는데 네. 작년에 영어를 포함시키는 대신 인문계는 2개 합 5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영어를 2등급 나오고 네. 탐구 하나만 3등급 나오면 그럼 수능 최저 이제 그러면 대부분 다 맞추지 않을까요? 그럼 대부분 맞추지 않겠는가? 네.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재작년에 2개 합 6 영어 미포함해서 2개 합 20학년도에 2개 합 그쵸. 6이었다가 네, 작년에 2021년도에 2개 합 5 영어 포함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2019까지는 손실자가 없었어요. 네, 그전은 없었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홍프로 선생님 말씀처럼 영어 2 정도 나오면 어디선가 3 나오면 다 되지 않겠느냐라고 입학처에서 순진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대학교 입시 결과 까보면 작년에 상당히 충격적인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네. 원래 국민대학교 정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이 2점 초반이 거의 잡히거든요. 그렇죠. 예, 2점 뭐 낮아도 3에서 2.12에서 3 정도 사이 구간을 꾸준히 유지를 했었는데 문과에서 가장 아이들이 선호한다는 미디어 학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미디어 전공의 합격자 평균이 평균입니다. 3.31이 찍혔습니다. 내신? 네. 3.3이요? 평균이 문 닫고 들어간 성적이 아니고 평균이 3.31이고 행정학과는 2.82등급 평균입니다. 법학과도 평균이 2.63등급이고 이 국민대학교가 이제 합격자들 분포까지 이렇게 쭉 공개를 해놨어요. 네. 점으로 동그라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 정도 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을 했다. 이걸 찍어놨는데 보면은 미디어 전공은 거의 4등급 초반까지 합격을 했고요. 행정학과는 심지어 6등급 아닙니까? 예. 6등급 학생이 합격한 기록이 떡하니 나타나 있습니다. 법학과도 한 3등급대 아이들이 굉장히 다수 합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직 2.2에서 3 정도 평균으로 유지하는 과들이 사실 많기는 한데
이 과들이 또 나름 인기 있는 학과들 아니겠습니까? 미디어학과나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요거 갖다가 합격자 평균이 무려 3등급까지 떨어지는 2등급 후반에서 이거는 그런 어떻게 아주 해석할 충격적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래서 뭐 한의쌤은 충격을 하지만 네. 저는 막 그렇게 충격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네. 오 놀랄다 정도. 또 이렇게 쿨한 척하네. 많은 아이들이 여기 쓰고 네. 실제로 커트라인이 높잖아요, 원래. 지금 이제 이 국민대가 발표를 좀 네. 일찍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또 이 또 방금 뭐라고 한의쌤 했어요? 같이 네. 뭐 이렇게 뭐 엄청 놀랍다, 대박이다, 네, 막 6등급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낙치성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합격자 평균은 전체 학과의 평균 등급을 좀 고려하는 게 맞고 네, 그 최저점 이런 것들 일단은 빼고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국민대 합격자 평균을 연구했을 때 평균 등급 자체가 조금씩 하락한 거는 조금 어이고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진 거는 좀 약간 놀란 정도인데 네. 이 펑크가 난 거죠. 펑크가 난 예, 겁니다, 펑크가 이거.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막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다. 펑크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행정학과 6등급이 어. 붙었잖아요. 네. 지금 요 발표대로라면 걔가 정상적으로는 붙은 게 아니라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대학교 합격자 이 발표가 보시면 동그라미만 돼 있는데 경희대 같이 X 표시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를 다 표시한 게 아니라 그냥 합격자. 합격한 애들만 동그라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지원한 학생들은 1등급부터 아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미 다 붙었겠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다른 학교로 등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놀란 거는 국민대가 이것들을 성적을 파악을 하면서 이거를 정시로 2월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그죠? 예. 근데 2월 시키지 않고 그냥 뽑았다는 게 놀랍지. 저는 이거를 뭐 그러면은 요 6등급 있는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고등학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네네네. 교과 전형이니까. 일반고랑 특목사고랑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지금 6등급도 그렇고 지금 4등급 대 학생들이 꽤 써서 붙었어요. 붙었잖아요. 몇 네. 명 있어요. 명학과에. 얘네들이 이거 교과 전형을 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전년도 대입 결과를 보면 쓸 수가 없어요. 거의 2등급 그렇죠. 초반이기 이게 때문에. 입시 전문가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쓰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물론 대부분 학과는 떨어졌겠지만 근데 이제 썼다는 거잖아요. 네. 얘네들이. 도대체 이게 어떠한 논리로 썼는지가 궁금해요. 얘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냥 요 등급 대 학생들이 그냥 쓸 수 있는 그냥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학교겠죠.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비합리적인 지원 그래요?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요?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뭐 네. 내가 수능이 어느 정도 나와. 그러니까 내가 4등급인데 수능은 그래도 성실대 국민대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내신은 좀 안 좋아. 근데 야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써버리자. 그죠. 야, 예. 이런 경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물론 국민대학교가 다 3등급대가 평균으로 잡힌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회학과가 합격자 평균 1.83이에요. 오. 정치외교는 2.1, 뭐 한국역사학과는 2.2 해서 원래 이 정도가 잡히는 게 맞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해 작년에 유난히 많이 떨어지는 학과가 눈에 띈 거죠. 예. 아예 예를 들면 미디어는 3.31이 나왔으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디어를 많이 썼겠지만 그 1등급 대 학생들이 딴 데 붙어서 등록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왜 이런 충격적인 나름 결과가 나왔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되게 쉽더라고요, 해답은. 예. 그래서 이게 재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딱 나옵니다. 재작년 입시 결과에 미디어학과 합격자 평균이 1.66, 행정학과가 1.86, 법학과가 1.93, 거의 탑 3였습니다. 경영학과 정도만 빼면 거의 탑이었고 이걸 보고 이제 아이들이 안 되겠구나 나는 좀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등급 대 아이들이 쓰긴 썼을 텐데 이걸 보고 2등급 대 아이들은 쫄아서 안 쓴 거고. 그러니까 안 썼다기보다 네.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1.6이 보통 작년 데이터를 이걸 쓰니까 네. 1.6이잖아요. 그럼 누가 썼겠어요 또? 1.6, 1.7, 1.5 이런 애들이 썼겠죠. 근데 걔네들은 다 다른 데 빠져나간 붙거든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추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붙어서 다른 데 붙을 수 있는 학생이 붙어서 주로 써서 실제 그런 결과가 나와서 맞습니다. 돌다 보니까 2등급 대 학생들은 비교적 정상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잘 안 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건너뛰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했던 학생들이 붙는 거죠. 이게 매년 보면 이런 패턴이 있는데 샤워실의 바보라는 실험 아시죠? 또 뭐 나옵니까?
예. 이게 되게 간단한 실험인데 되게 서울시의 바보. 예, 샤워실에 가보. 네. 샤워실 딱 들어갔어요. 이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 이제 딱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팍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떡하죠? 욕을 하겠죠. 피해야죠. 피하면서 네. 차가운 물을 돌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차가운 물이 팍 나오는 거야. 아 차가워. 다시 어떡하죠? 또 피해야죠. 피하고 뜨거운 물 돌릴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건 중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아 근데 이게 되게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세용지마 같은 건가요? 이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한 그 결과인데 이게 샤워실이 바보라 그러거든요. 아, 인간의 그래요?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이구 상당히 통찰력이 이게 있네. 되게 여러 분야에서 네.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아 근데 좀 일리가 있는 게 대학 입학 결과도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하는 맞아요. 패턴이 지금 약간 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작년에 뜨거운 물이 탁 나왔으니까 애들이 아 뜨거 하고 피한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랬더니 맞아요. 갑자기 3.3까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럼 또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은 또 이제 많이 몰려서 다시 또 그렇죠. 예, 유튜브도 막 이걸 얘기하고 하니까 6등급도 붙었다 하니까 이제 갑자기 아 뜨거 하겠죠 또.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겠지만 추합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합 펑크가 나려면 내가 지원한 학과에 다른 애들이 많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다른데 그건 내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네. 그러니까 추합을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 네.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뭐 국민대 뭐 펑크 났니 뭐 그래가지고 뭐 지금 분위기가 뭐 3, 4등급 다 써도 붙는다 막 이런 네.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래요? 안 된다고 보거든요. 3, 4등급이 그래도 네. 여전히. 근데 또 안 되면 또 봐라 내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무 유튜브에서 떠들어서 다 써가지고 안 됐다 이런 논리를 아 그거 패팅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 저는 그 논리를 한 적이 없죠. 저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입장에서 얘기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쨌든 요 합격자 평균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2등급 초중반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많은데 몇 개 학과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언급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랬나? 어쨌든 제가 작년에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사회학과는 안 밀고 있거든요.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학과거든요. 네. 한의쌤도 안 그러셨어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나도 이제는 샤워실에 뭐라고? 샤워실에 샤워 바보. 병신. 커튼? 아 샤워실에 바보? 음. 이런 명언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차병. 사회학과를 뭘로 표현해야지? 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법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다가갑니다 거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학과 지원 패턴이 유행을 좀 타요. 이상해.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한 3, 4년까지 막 미디어 붐이 일어났다가 한 2년 전부터 3년 전에 또 심리학과 붐이 한창 일어났다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사회학과 그러니까 이게 흐름 자체가 이제 왜 그런지 이해돼요. 모르겠어요. 야 미디어 쓰려니까 될 것 너무 안 같아요. 될 것 같고 심리학도 너무 세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만만한 게 사회학과거든요. 근데 네. 사회학과는 또 있는 학과가 몇 개 대학도 없어. 음. 또 그래서 사회학과 말고 제가 항상 인문계에서 노멀하게 쓰라고 하는 학과가 법학과입니다. 네, 법학과가 인원도 많고 어느 정도 약간 안정적으로 그렇죠. 중하향에서 합격선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국민대 법학과 거의 다 쓰라 그랬거든요. 교과전형 때.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야 행정학과 대박. 올해 쓴다. 우리 5등급.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학생들이 과를 쓰는 데 있어서 저항감이 있는 학과가 있고 저항감이 없는 학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나 심리나 사회학과나 이런 학과는 관심이 없어서 쓸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뭐 사회 현상들 다루는 거니까. 사회학은 뭐 다 사회잖아. 법학과 들어갔잖아요. 법학과 들어간 친구들 헌법부터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은 좀 법, 규칙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그쵸. 친구가 선뜻 쓰기가 뭔가 그게 약간 쉽지가 않아요. 선호가 그래서 떨어지는 그래서 거죠.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 남의 인생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적성과 소지를 네. 무시한. 어쨌든 아니 제가 적성과 네. 소질을 인생을 전문가 아니잖아요. 일단 진학 전문가잖아요, 저는. 네. 일단은 자연계는 2점 중반대 합격 가능했던 과들이 꽤 많긴 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작년 입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를 예상을 해봐야 돼요.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인문계입니다. 인문계에서 국민대 학교가 두 개 합 5를 맞춰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대학교 두 개 합 5. 영어는 가능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렵다가 작년보다 더 체감 난이도는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작년보다. 저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하고 작년보다 있는데. 어려워졌다.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저는 거의 나 왜 이러지 요즘? 애들 보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요즘 이게 자꾸 극단적으로 가시는지. 아니 근데 이거 우파 포인트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지금? 국민대학교도 전국 랭킹으로 보면 상위 중상위권 대학교잖아요. 중상위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맨날 성실대 국민대 얘기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병맛 되게 뭐라 그러죠? 좋은 대학교로 보진 않죠. 명문대학교로 네, 막 되게 보진 막 않잖아요. 뭐랄까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많아요 네. 되게. 네. 뭐 그러니까 웃기죠.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건대나 송실대나 정시컷이나 별 차이 안 솔직히 학교 나는데. 차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건대까지는 괜찮고 송실대 국민대는 막 질색팔색하면서 그런 학교는 어떻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그 뭐 각자 개인적인 뭐 선호도라는 게 근데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개 합 5를 못 맞춘다? 탐구 하나랑 영어 절대 평가가 있는데 그럼 이 학생은 대학교 가서 대학 공부를 못 합니다. 이거를 네. 국민대는 못한다니 이 사람들. 제대로 못 따라가요. 학업 소리야. 아니야 능력이. 일단 대학은 가면 어떻게든 따라갑니다. 그건 상관없는 아니 씨 거야. 우리도 졸업했잖아요. 다 우리도 졸업했잖아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네. 국민대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야 뭐라는 판단이 대학 입장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간과한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상태를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학업 역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가 비상 상태고 우리 아이들이 작년부터 공부를 못 했어요. 그죠. 예. 양극화가 돼서 하는 친구들은 맞습니다.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손 놓고 있죠. 그게 일단 저는 가장 큰 변수.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업 역량 저하와 플러스 인문계는 지금 수학에서 거의 3등급 이상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그쵸,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이게 조합이 됐을 때 국민대 물론 작년보다 어려워졌는데 예, 어쨌든 어렵습니다, 영어를 이거. 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국민대를 좀 예측을 하면 네. 그 작년 한 2등급 중반까지 좀 상식선에서 써볼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 이제. 맞습니다. 2등급 되었다. 중반까지는 인문계는 거의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지원시킬 때 2등급 중반이면 망설였거든요. 아 이거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작년 입시 결과 나온 거랑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졸업해 봤을 때 일단 2점 한 중반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특히 인문계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중이 쓸 때 비상식적 지원이었다면 예, 약간 올해는 위험했거든요. 상식적인 지원의 범주가 되고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패턴으로 봤을 때 올해는 작년에 교과 전형이 늘지도 않았고 추천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아닌 상태에서 이 정도니까 올해는 국민대 근처와 그 위에 학교가 대부분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걸 고려했을 때 전략적으로 저는 한 3등급이나 초반이나 2등급 후반도 전략적으로 한 장은 써볼 수 있다. 충분히 네. 효과로. 2등급 후반까지도 제 생각엔 가능한 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 느낌상 한 30% 정도 확률? 2등급 후반까지도 그런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어쨌든 입시 결과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약간 하락하는 패턴이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대학이 이 정도 구간에서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가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아이들의 학력 저하,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의 영향이 크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2개 합 5로 바꾸고 나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펑크가 이 정도로 났다는 거거든요. 꽤 많은 학과에서.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올해는 더 힘들지 않을까. 특히 인문계. 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것도 있고 문이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인문계 그것도 아이들이 있죠. 전반적으로 예. 하락을 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이과 합격자 평균이 좀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예. 지금 이 구간부터. 맞습니다.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네. 됩니다. 원래는 인문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원래 합격자 평균이 한 0.1, 2점 정도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제 인문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슷해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 숭실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지역 균형 인재입니다. 뭐 선발 인원 이런 거 다 비슷하고 뭐 교과 100%를 그냥 뽑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약간 복잡합니다. 2개 합 6등급, 인문계는 2개 합 6등급이고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데다가 영어는 안 쳐줍니다. 이게 충격적인 건데 자 자연계는 2개 합 7등급이고
탐구 두 과목 평균에 역시 영어는 미포함 쳐주지 않는다. 저는 송실대가 빈틈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어려운 수능 체제예요. 이게. 두 개 합 모두 힘든데 이것도 상당. 근데 이거 탐구 두 과목 평균이 상당히 까다롭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보세요. 네. 2개하면 6이잖아요. 야, 씨, 그러면 3등급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인서울 사는지 가려 그러면은 33 야, 이거는 양심의 문제 아니야? 그거 안 돼? 야, 내가 군대 나가 임마.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자, 근데 조건이 붙은 거. 자, 영어는 빼고 해봐. 영어는 뺍니다. 영어 빼. 영어 그럼 이제 뺍니다. 상세평가로 국어, 수학, 탐구. 탐 중에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수학도 빼야 돼요. 3등급 정도면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엄청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쵸. 걔네들은 수학 3등급 나온 학생들은 정시로도 노려볼 수 있는 애들이 대다수일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 그러니까 실제로 송실대 교과 써서 수능 최저 노리는 애들은 수학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럼 영어 빼고 수학을 뺀 거죠. 그러면 국어랑 탐구만 남죠. 네. 근데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이에요. 그러면 국어랑 탐구 두 과목 총 세 과목을 다 잘 쳐야 돼요. 맞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딱 봤는데 왼쪽 군화가 없어. 예. 네. 그리고 그 뭐가 있으니까 방탄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국민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게. 수능 체제가. 그래서 송실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게 지금 자연계를 2기합 7로 해놨잖아요. 이걸 인문계를 2기합 7을 해야지. 이거를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학교도. 입학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일을. 자, 이거는 펜타킬 선생님이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시는 거죠. 예, 조언을 하시는 거고 다 열심히 일합니다. 뭐 자꾸. 근데 이건 숭실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이걸 이미 작년에 다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서강대 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꿔줘야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이제 예전처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학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다. 그럼 서울대가 자존심이 없어서 성취를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낮추라는 게 아니라 아니 자연계랑 똑같이 하라는 얘기. 똑같이 인문 자연 통합이잖아요. 자, 똑같이 보는 마당에 똑같이 해라. 아마 이거 그렇게 똑같이 하실 해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숭실대학교가 이제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이제 숭실대학교도 원래 교과만 공개하지 않았나요? 전통적으로? 교과는 확실히 공개했죠. 네, 종합을 종합도 공개하다가 공개했었는데 하여튼 종합은 종합이니까. 종합도 하여튼 좀 나름 투명하게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좀 특징적인 거는 그 합격자들의 70% 컷을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을 공개하는 것과 합격자 70% 컷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나긴 그렇죠. 나거든요. 예, 그리고 70% 컷이 더 투명한 거죠.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투명을 한 건데 70% 컷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문계의 재작년 대비 작년에 합격 70% 컷이 상당히 또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과가 그런 건 아닌데 한 0.2에서 0.2 정도 전체적으로. 뭐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0% 컷 자체가 그러니까 2020이랑 2021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 공개를 했는데 한 1년 만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미. 한 0.2에서 0. 많게는 4 이렇게 떨어진 학교들도 있고 뭐 일부 학과는 국제법무학과는 70% 컷이 뭐 3.5로 잡힌다거나 그리고 경영 경제 이쪽 학과들 그러니까 경제학과가 2.6 뭐 회계학과가 2.4 뭐 금융학부 2.7 등 해서 2점 후반대로 잡힌 학과들도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이미 많이 늘어 있습니다. 떨어졌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이런 교과 전형 예측하면서 작년 초에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합격 컷이 막 엄청 떨어진다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거점 공립대랑 인서울권 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건데 주요 대학에서는 아직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근데 뭐 그럼 숭실대가 인서울권 대학이냐 주요 대학이냐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대할 정도로 크게 떨어지진 않은 건 맞습니다. 영향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설을 여러 가지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대부분 대학들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 왜 그러느냐에 대한 해설 중에 하나가 이제 학령 인구 감소 가설. 애들이 떨어지면서 경쟁률이 줄어들고 여기서 된 거다. 이게 하나가 있고
하지만 저는 더 강력한 가설은 수능이요? 수능에 대한 예. 그 뭐라고 합니까? 깊이. 학력 수준 저하. 예.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로 위한 학력 수준 저하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고민 중인데 숭실대 라인까지는 경쟁률이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확실히 뒤에 대학 가면 경쟁률 많이 떨어진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라서 전 아무리 봐도 이 숭실대의 수능 최저가 작년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된 게 아닌가. 이게 높아요.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예. 이 숭실대 수능 최저가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보통 영어 끼고 맞추려고 하는 교양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영어를 빼고 맞추라고 하니까 이 상당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 계열도 70% 컷 자체가 2.5, 6, 7 정도 되는 학과가 거의 절반이 넘어갈 정도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비하면. 예. 그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이게 국민대도 아까 마찬가지인데 국민대랑 숭실대 이렇게 쭉 합격자 분포나 이런 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이 점점점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학종이랑 약간 비슷해져 갑니다. 분포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내신이 부족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그쵸, 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있었고 원래 국민대 숭실대 모두 2점 한 초반쯤에서 합격자 평균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씩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되면서 학생부 종합이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2등급 때 초중반에서 후반까지 합격생들이 착종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네. 지금 교과랑 차이가 없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교과다. 예,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귀찮게 자소서 왜 쓰냐? 올해 숭실대는 더더욱 대환장 파티가 예상되며 특히 인문계는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이거 영어 미포함에 이거 두 개 합 6이면 진짜 헬게이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탐고가 하나도 아니고 두 과목 평균이라니까. 그러면 헬게이트. 사실상 영어 수학은 포기하는 상태로.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만 삐끗해서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숭실대 이 추천 전형은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데 그냥 제 추산이면 인문계의 경우에는 2점 후반이면 거의 넉넉하게 수능 최저 맞춤 합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숭실대는 3등급 초반도 상당히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뭐 2등 후반이면 무조건 본다. 이건 약간 좀 위험한 좀 소리시고. 위험하죠. 예. 네. 여기도 한 2등급 중반까지는 좀 올해 좀 어떻게 보면 확실한 편으로 됐다. 2등급 중반은 거의 네. 확실하고. 확실한 편이 됐다. 근데 내신보다 이 수능 진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수능 최저 때문에 좀 이렇게 합격 컷이 좀 많이 떨어진 학과가 많이 발생할 매우 가능성이 많이 높다. 발생할 것 이런 같습니다. 식으로 딱 형이 나열해서 좀 2등급 후반이고 3등급 초반인데 숭실대 국민대관에서 제가 교과로 펜타 선생님 말씀대로 교과로 올해는 컨셉으로 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대보다는 숭실대가 더 맞다. 맞습니다. 단 너도 수능 최저는 못 맞출 거다. 근데 국민대도 두 개가 몰아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확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죠. 예. 어마어마하다니까. 인문계 애들한테는 지금 영어 빼고 안 빼고가 지금 예. 그래서 한 2등급 중반까지 확실하고 2등급 후반도 저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등급 초반 때도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예. 그럼 어디가 펑크 날 것이냐 찍어주시죠. 그냥 전년에 너무 입시 결과가 높았던 학과들을 차라리 반대로 노리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샤워? 샤워실의 바보. 예, 샤워실의 바보라는 교훈을 잘 새겨 들으셔서 숭실대에서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차라리 지를 거면 그런 과를 근데 살짝 또 노려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높았잖아요. 계속 높은 그 커트라인이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러면은 이 운의 인생을 걸라는 건가요? 원래 운입니다. 야바위죠. 입시라는 게. 자연계도 어쨌든 다른 대학에서 뭐 2등급 초중반으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역시 한 2등급 중반에서 2.7 정도까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숭실대 전체적으로 입시 결과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아주 특징적이게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살리고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 지역균형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총 2개입니다.
생각해보면 두 개로 쪼갠 거죠. 맞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 예, 기존에 있던 거 둘로 쪼개서 지역 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총 8명, 인문 3명, 자연 5명 이렇게 걸려 있는 전형이고요. 세종대에 원래 이제 학생부 우수자라고 있었어요. 그냥 교과 전형. 이게 원래 수능 최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세종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은 우수한데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 대인데 선생님 2함 6 이런 애들 안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 강원대 합격 이게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수능 최저 안 되는 애들은 쓸 데가 없다니까요. 네. 교과 전형. 세종대 네. 써야 돼요. 그래서 1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도 원래 합격자 평균이 잡히는 원래 그런 전형이었죠. 그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올해 아주 의욕을 가지고 2개합 5를 걸었습니다. 인문계 2개합 5, 자연계는 2개합 6, 탐구는 한 과목씩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 최저 없는 전형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 전형. 지역균형은 그냥 평소 합격자 대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작년 입결 공개된 거가 예. 그 전형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예. 예. 그래서 그거대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생님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데 합격자 평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그 수능 최저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뽑아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 세종대가. 그죠? 도박을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전에 데이터가. 예, 도박을 하는 건데 세종대 입장에서는 요런 걸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요게 요런 걸 쓰는 겁니다. 지금 요게 국민대학교하고 수능 최저 학력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죠? 2개합 그러니까 요걸 쓰는 겁니다. 인문계 2개합 5에 자연계 2개합 6이고 이게 지금 다른 대학들은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다 추천으로 돌렸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둘로 쪼갠 대학들이 있어요. 이원화 전략 요 구간부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게 빈틈이 확실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합격이 가능하냐? 아까 숭실대 국민대처럼 일단 2등급 중반까지는 거의 꽤 높은 확률로 갈 것 같고 이건 빈틈 예상이 되기 때문에 2등급 후반이나 하느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면 3등급 초반도 가능한 과가 있을 것이다. 인문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내 입시 합격 불합격을 그분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절대자가?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대를 또 끌고 와야 되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제 세종대가 실제 1등급 중반에서 1등 후반대가 합격자 평균이 주로 형성되거든요. 예, 평균적으로. 원래 작년까지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이 1.67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1.5, 1.6, 1.7 이 정도인데 수능 최저 안 되면 쓰라 그래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아, 다 방법이 없잖아요. 1.8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1.5부터는 이제 물음표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예. 여학생들은 1.5, 1.67 이 정도에 2대가 있어요. 그게 실제 얘네들이 이화여대에서 붙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없는 거예요. 2대 쓸 수 없죠. 그네. 그렇죠? 건대가 작년까지 교과 전형이 없고 동국대도 교과 전형이 없고 숙대 쓸 수도 없고 수능 최저도 있고 홍익대도 수능 최저가 있어요. 국민대도 수능 최저가 있고 성실대도 수능 최저가 있고 인하대도 수능 최저가 있어요. 선택지가 그럼 욕이에요, 없어 바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5, 1.7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 있는 전형 이건 추천도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법학과가 1.54가 나왔거든요. 작년 학생부 네. 우수자 전형 합격자 평균이. 그러면 또 샤워실 뭐요? 샤워실의 바보. 그렇죠. 뜨거 이런 느낌이 들겠죠? 네,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데가 이제 후보들의 하나다. 그냥 작년에 법학과를 많이 밀었는데 여기는 재수가 없었네요. 예. 예. 세종대는 수능 최저가 근데 없으니까 워낙 원래 이 정도예요. 원래 이 원래 이 정도 정도인데 1.5, 1.6 정도입니다. 예. 원래 워낙 세종대가. 특히 높은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런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거는 된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제 두 분들은 학생들 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요 전형으로 교과 성적 우수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국민대하고 세종대를 둘 다 붙었다. 학생들이 어디를 좀 더 선호합니까? 좀 달라요, 학생들마다? 국민대를 좀 많이 가죠. 아, 세종대보다? 국민대가 조금 요즘은 선호도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세종대왕보다 이제 국민의 힘이 더 나는 왕은 아니고 국민 할래. 예,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인데 또 말씀드리는 게 세종대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합격자 평균이나 분포가 학생부 종합이랑 또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는 육교과가 컨셉입니다.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중에 고3 학생들은 그 육교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고3 학생들 상담을 지금 이제 뭐 학교 가서도 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봤는데 네. 육교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근데 이 시뮬레이션은 작년에도 이게 이미 시뮬레이션 나왔거든요. 4교과 이상. 근데 이 결과 보니까 확실해요. 4교과 이상은 무조건이고 6교과 이상인데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6교과 이상은 이거 불가능하다. 안 되죠. 6교과인데 그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렇게 쓸 때 2등급 중반 후반이다 그러면 그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예 교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투자를 많이 해야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2점 중반이면 학종을 쓰거든요. 짝짝종 써야 돼요. 네. 지금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는. 근데 올해는 그냥 교과를 써도 돼요. 올해는 맞습니다. 다.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학종 학종 3등급은 안 됩니까? 자, 3등급도 3등급도 한번 해볼 만하다. 써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주 상향이라는 걸 아이들 말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는 교과로 쓰자. 나는 이제 하지만 진단입니다.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 자, 그다음 대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단국대는 실제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단국대. 예, 단국대는. 단국대는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실제 작년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제가 2등급 왜요? 중반 후반도 많이 쓰게 했어요. 실제로. 왜요? 아니 단국대 선호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떨어지고 상담을 있다? 해보면 이게 서울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단국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고 추천 인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학교마다 8명이고요. 수능 체제는 2개 합 6, 인문계, 자연계 모두 2개 합 6이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국대도 한 2.234 정도에서 많이 평균이 형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기 전공 뭐 1점 후반도 있긴 한데 보통 2등급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입시 결과 보면 꽤 충격적인 결과가 있긴 있어요. 대부분 대충 느낌이 인문계는 거의 0.2 정도 평균 자체가 하락한 느낌이 조금 있고 충격적인 입시 결과가 펜타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문교육학과가 합격자 평균이 4.58입니다. 그리고 단국대에 원래 꽤 인기 있는 학과 있어요. 상담학과라고. 요 심리 뭐 상담 이런 관심 있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과고 경쟁률도 원래 높은데 이게 합격자 평균이 4.1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PDF 파일을 잘못 연 줄 알았어요. 이 단국대 천안 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보통 천안 캠퍼스 성적이 막 4등급대 학생들이 많은데 뭐지? 하고 잘못 본 줄 알 정도로 깜짝 놀랐고 인문계학과의 나머지 학과들도 2등급 후반대로 평균 잡힌 학과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근데 그 한문교육 이런 데는 한 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죠. 약간 좀 데이터화하기 힘들죠. 힘들죠. 하지만 물론 저는 작년에 한문 교육과를 몇 명한테 쓰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다 안 썼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입시 결과가 하락한 저는 일단 상태고. 한문이 들어가면 다 쓰라 그래요. 네. 혹시 한문 좋아하세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애들은 그래서 쓰라고 하는 애들도 더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남은 인생이 창창인데 안 좋아하는 뭐 한문으로 배우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한문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한문이 이제 국어 국문학의 약간 좀 사이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는 설득이 안 돼요. 그런가요? 아무리 한문을 포장해도 설득이 안 돼요. 너 붙고 싶어? 절박해? 써. 네. 그리고 특징적인 건 자연계도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 단국대 고분자공학 화학공학이잖아요. 고분자공학이 2.98로 평균이 잡히질 않나. 2등급 후반대 학과들이 꽤 많습니다. 예, 기계공학도 2.9로 평균이 잡힐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단국대도 펜타키 선생님의 예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수능 최저 근데 제 생각에는 수능 최저 못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것도 들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아까 세종대 얘기하다 안 하신 게 세종대가 작년 재작년 대비 또 합격자 평균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떨어진 거라면 세종대의 그 결과도 떨어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없는데 그렇죠. 재작년 작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없어요. 입시 결과 차이. 그러니까 학력 인구라는 게 영향은 있으나 지금 수능 학습 저희가 지금 한 2, 3년간 계속 저희 방송에서 수능 공부 안 한다 수능해라라고 작년 말미에도 엄청나게 막 쌍욕을 해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더 영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단국대 구간은 거기 플러스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 단국대가 애매한 지역에 있어요. 왜냐하면 단국대가 지금 죽전에 있잖아요. 그 용인 쪽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학교가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근데 걔네들은 단국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에이 또 그래. 근데 이게 단국대뿐만 아니라 저도 안동에 살았잖아요. 안동대 안 좋아하거든요. 대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안 좋아해요. 그냥 그 지역 동네에서 다니기 싫어서 예, 그런 그래서 거죠. 그런 거예요. 예. 단국대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뭐 단국대 선호하는 지역 많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 지역 주변 애들은 가급적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도 입시 결과는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여기도 거의 대한장 파티 예약이 돼 있는 게 그 추천 인원이 8명인데 적어요. 그 모집 인원은 세종대도 8명인데 세종대는 118명이고 여기는 261명입니다. 네. 그렇죠? 요것만 해도 그리고- 지금 추천 예. 대한장 파티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작년에도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더 힘들 것이다. 특히 인문계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역시 여기도 상당히 확률 높게 인문계, 자연계 모두 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솔직히 2합 6이 인문계들이 더 어려졌다고 하긴 어려워.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구간에서 수능 최저 단국대 쓰고 노린 애들은 수학을 원래 버린 애들도 많아요. 나영일 때도. 저는 영어를 애들이 못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영어가 좀 어려워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자연계들이 국어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N수생 비율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조금 어쨌든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그래서 송실대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숭실대. 예. 예. 그쵸. 예. 지금 보니까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 수능수가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 두 개 합 6인데 탐구 하나. 그래도 이 정도 맞춰야지 그래도. 예. 어쨌든 2등급 중후반 못 맞춘다니까요. 애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어가 살짝 생각보다 평가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이게- 수능 최저는요 음.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왜냐하면 예. 그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설계해 놓기 때문에 맞아요. 간당간당한 그렇죠. 이제, 예. 지원 풀 대비 어렵게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음. 모든 수능 최저는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2등급 중후반대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학교가 되고 이거 정도면 학생부 종합이랑 역시 별 차이가 안 난다. 학종도 원래 단국대는 학종이 좀 내신을 좀 이렇게 높은 아이들을 선호하는 것처럼 저희 예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 이거를 또 확대 해석하면 예. 그래? 야, 그러면 2등급 중반 후반이면 학종 말고 교과를 써? 그러면 이제 3등급 중반인 학생 부모님들이 단국대는 생각지도 않았다가 그러면 학종은 더 떨어지겠네? 라고 쓸 수도 있으나 이 방송을 생각보다 많이 안 듣는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2등급 중반이지만 수능 최저 문제로 학종을 쓸 애들이 여전히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섣부른 판단은 좋지 않다. 예. 어쨌든 학생부 종합이랑 계속 비슷해지는 패턴도 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상담학과가 올해 많이 낮지 않았습니까? 입시 결과가 이제 그런 데를 아싸 하고 했다가는 샤워실에 바보가 될 수 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은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지역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이름을 만들었고 방법은 고교 추천 인원이 7명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많진 않죠. 7명이고요. 수능 최저를 살짝 또 완화를 시켰습니다. 원래 인문계가 3개 합 7, 자연계가 2개 합 4였는데 올해는 2개 합 5로 조금씩 낮춰졌어요. 둘 다.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상당히 완화를 시켰는데 인하대는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거의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원래 623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385명으로 거의 40% 가까이 날린 그런 상황이고 이 인원을 떼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요즘 트렌드거든요. 뭐지? 이름이 인하 참인재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하 참인재. 읽기가 좀 힘든데 인하 참인재.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학생부 종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 기존의 이제 미래인재 전형은 면접이 있는 거고 이번에 새로 만든 참인재는 참인재니까 굳이 얼굴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거짓 인재가 많이 들어왔다거나. 그리고 이 미래 인재라는 게 네. 지금은 인재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죠. 앞으로 이제 미래 인재가 될 사람을 그렇지. 뽑겠다. 미래를 추진이 이끌어갈 좋죠.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근데 겁니다. 뽑아 보니까 미래 인재가 안 되니까. 그렇지 거짓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참인재로 뽑아보자.
농담입니다. 너가 네, 나한테 농담이에요. 미래를 약속했는데 지금 이거 뭐야? 너 왜 반수한다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급드린 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을 2개를 운영하는 게 일종의 대세가 됐다. 유행. 유행. 이게 대학교도 대유행. 전형이 유행이 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맨날 같이 술 먹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뭔가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근처에 다른 사람들이 뭘 하나 보는 거예요. 이제 뭐 비교 연구 그런 것들 하는데 문헌 연구 하다 보면 괜찮네 하면 이제 다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이제 2개 쓸 수 있게 해놓고 둘 다 중복 지원 가능하게 보통 열어주는 트렌드. 네,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게. 1타 2피로 한 명한테서 전형률을 2배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을 써야 됩니까? 면접이 없는 전형이 유리합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방송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들이 좀 모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원래 인하대도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하대는 원래 전통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 인기 전공과 비인기 전공의 차이가 원래 극심했습니다. 인기 전공은 거의 1등급 중후반대 학과도 있어요. 그런데 3등급 대 학과까지 평균이 떨어지는 학과가 원래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인하대 역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보면 뭐 사학과 3.5, 철학과 3.3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자체가 3등급 초반까지 떨어진 학과들이 원래 있었는데 더 늘어났어요. 영문과나 정치외교도 3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치외교가 3.0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2등급 후반 이하로 잡혀 있고 자연계도 뭐 생명공학도 2.8이 뜨지 않나. 이 기계공학이 충격적이긴 한데 3.32입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인하대가 2개 합 4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쵸. 상당히 빡빡합니다. 맞아요, 네. 네. 나름 그래도 인하대가 그 지역에서는 공대 프라이드가 있어요. 네. 그 지역이 아니라 원래 공대가 그쵸? 네. 땅입니다. 기공, 인하대. 화공, 전자공은 3대장입니다. 인하대. 그래서 뭐 엄청난 학교인데 지금 인하대도 사실은 인하대 CSL 하이를 한 적은 없어서 제가 뭐 말을 안 한번 해야 했는데 된다 이거. 그 인하대가 합시다. 그 원래 인천이 인구가 많잖아요. 학생도 많고. 그쵸. 예, 그래서 인천, 부천. 인천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점 학교 같은 역할을 상당 기간 해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가 뭔가 이 4년제 대학으로서 의식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는 철학과가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거 근데 뭐 그건 나중 얘기인데 어쨌든 실제 그래요. 근데 실제 예. 그래요. 실제 그런데 철학과가 있는 학교는 품격이 있는 학과입니다. 두 분이서 입을 맞추니까 할 말은 없는데. 네. 그거 왜 할 수 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씨. 그거 그냥 모양새를 갖춘다. 그치 모양새. 야 우리 철학하기 싫은데 종합대학이 그렇지 약간 종합대학이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간 뭐 특성화 시킨다가 아니라 그냥 중심 거점 느낌의 역할. 우리는 철학과도 있어. 예, 근데 네. 지금 인천대가 거점 국립대잖아요. 네.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죠. 실제 거점 국립대예요, 인천대가. 그래서 인하대가 이제 인천의 많은 어떤 그런 역할과 학생들, 학부모들의 이제 지지로 사실은 그 인서울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서도 인천 학생들이 받쳐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인천 학생들이 가장 수능 차지를 못 맞추는 광역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제 인천 학생들도 이제는 가능하면 서울로 가고 싶다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성적이 다 이제 무너지고 있는 맞습니다. 추세거든요. 지금 확실히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확실히 있어요. 옛날 네. 같지가 않다. 지금 수학교육과가 합격자 평균이 4.03이에요. 예. 이게 실질 경쟁률이 1대1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하대의 네. 그 대한항공 그 아드님이 또 가짜로 졸업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상한 또 얘기. 땅콩 회항 이후로도 또 인기가 떨어지지. 자, 일단은 뭐 인하대랑 별 상관없는 얘기는 자꾸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수학교육과가 6대1이었거든요. 전체 원래 처음 경쟁률 6대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이 1대1로 떨어집니다. 아 진짜 예. 그래서 지원 한 해가 다 붙은 거예요. 충격이네. 수능 전형 맞춘. 아 근데 그거를 그냥 정시로 이어를 안 시키네요? 예.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인하대 공대 제 사촌 나이 똑같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도 화학공학과 나왔거든요. 네. 그 친구도. 엄청 공부. 그때는 여학생이 화학공학과 간다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엄청 저희 때는. 드물었죠. 예. 근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학교였어요. 실제로 음. 전국적인 인지도 공대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인하대 전작과 졸업한 제 친구들 다 네. 삼성에 가 있어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다 잘 나가고 그 있어요. 홍프로 선생님 맨날 왜 홍프로 선생님 주변은 홍프로 선생님 빼고 다 잘 됩니까? 그때 네? 그러니까 그때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때 그래요? 인하대 느낌과
지금 이제 느낌 좀 달라요. 달라요. 실제로 달라지니까. 인하대 뭐 대기업에서 많이 선호하는데 뭐 대기업에서 여전히 선호를 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는 서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인하대 너무 멀어요. 멀죠. 지방 학생들은 서울 아니면 그냥 거점 건립돼가지고 뭔 인하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그렇구나. 네. 인하대에 대한 선호도 얘기를 쭉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인하대 입시 결과 작년 거 쭉 보면서 확실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학력 저하의 문제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현역 맞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 그냥 특히 인천 지역이 아니, 꼭 인천 방역- 특정하지 마시고 시 중에 수능 학력이 상당히 조금 위태롭습니다. 떨어지죠. 예. 상당히. 통계적으로 데이터들이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천의 송도 이런 데 설명이 하면 인하대에 인천에서 키워줬는데 수능 최저 보라고 이거 인천에도 안 뽑겠다는 의지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작년에는 높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완화를 많이 시켜줬어요. 두 개합 5까지는 그래도 낮춰줬습니다. 원래 두 개합 4, 뭐 세 개합 7이었는데 두 개합 5까지 낮춰주고 그렇다면은 좀 이렇게 7이 말이 됩니까? 제가 조용히 하세요. 네, 그런데 세계 합치면 좀 빡세긴 하네요. 완화시켜주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40% 정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자연계는 어쨌든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추천 인원 제한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2등급 원래 기존의 패턴이랑 큰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수능 최저를 완화했다고 해도 인문계가 역시 문제입니다. 인문계가 두 개 뭐예요? 그거랑 똑같네요. 네. 다른 이제 뭐 앞에 예, 국민대라든지 맞습니다. 뭐 성신여대 해가지고 두 개야 모니까 예. 영어 하나 이제 탐구 하나로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작전인데 아이들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에 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들으는 건데 그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지금 많이 못 갔고 막 격주가는 가서 지금 또 터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죠? 뭔 결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학업 이제 예. 제가 늘 얘기하는데 공부는 자세고 태도다. 야, 머리는 다 고만고만하다. 다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해왔던 대로 쭉 굴러가면서 그게 몸에 배기고 그 자세가 만들어지면서 공부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만들어져 계속 슬라임처럼 무너져 버리니까 정신력이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저랑 또 생각이 다르시네요. 뭡니까? 공부는 자세랑 태도지만 해보면 결국 머리다. 아 예. 그쵸. 머리도 이제 있는데 그 이전에 해보면 예. 근데 어쨌든 이게 학업 결손이 심해요. 커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지금 이제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도 그게 아마 예측을 못 하실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지금 공부가 지금 못하는지. 실제로 이게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더 못하고요. 관심이 있었던 애들도 못합니다. 실제로. 저희 네이버 카페나 방송에서도 이런 사연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 안 그래도 수능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도 네. 이게 상당히 심해졌다. 심각하다. 네. 그래서 인하대학교 이 지역 균형 선발 이것도 뭐 자연계는 전년도 입시 결과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문과가 문제입니다. 인문계가 거의 터지는 과도 꽤 있을 것 같다고 게 제 예상입니다. 거의 3등급 초중반도 원래 갔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하대 이야기는 여기 정도만 하고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숙명의 라이벌이죠. 아주 의욕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를 원래 없었어요. 네. 학생부 교과전형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교 추천 전형 이렇게 보니까 올해 수능 체제를 만든 학교가 좀 있네요. 좀 있습니다. 좀 의욕을 이렇게 부리면서 고교 추천 전형인데 추천 제한 인원은 없고요. 인문계, 자연계 모두 2개 합 4를 아주 의욕적으로 걸었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 반영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가 생기는 첫 번째 해인데 원래 아주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없다가 보니까 합격자 평균 분포가 거의 뭐 1.6에서 뭐 낮아야 1.78 정도였거든요. 원래 교과 전형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아주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누가 제정신이 아닙니까? 누가? 학교가 학교에 누가? 누군가는 그래서 이기합사가 네. 말이 됩니까?
영어 2등급, 탐구 하나 2등급. 이 그럼 되죠. 정도는 맞춰야지 우리 아주대 아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주대 느낌을 가지는 것 올려면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네.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행히 그래도 생각이란 걸 하는 게 제한이 있었으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한은 두지 않았다는 네, 것까지는 추천인원 오케이. 제한은 네. 없다. 아까 한희 쌤이 지나가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힘을 줬다 그랬는데 복싱에서 이렇게 주먹을 뻗잖아요. 네. 이거 죽었어. 넌 이걸로 한 방 보낼 거야. 딱 힘 주고 때리잖아요. 네.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제 맞기도 하는데 힘을 딱 주고 때리는 순간 100% 헛방이에요. 이거 만약에 2계약 4로 해놓고 2계약 4에다가 고교별 추천 인원까지 제한 뒀잖아요. 그럼 그거 설계하신 분은 그냥 밀정이라고 봐야 돼요. 인하대가 파견했는데 예, 아, 진짜. 사실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밀정? 다 농담이고요. 아니, 왜냐면은 특히 이제 인문계에서 2계합 4를 맞추면은 가거든요, 정시로 아주대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거의 자꾸 아니 드리는 2계약 겁니다. 4면 2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네. 1등급이든 하여튼 뭐든 1등급을 하나 맞거나 2등급 2개 맞을 수 있는 학생이 1322. 다른 세 과목을 막 5, 7, 8 이렇게 맞을 리는 많지 흔치 않거든요. 네. 뭐 있을 수야 네? 있죠. 예. 네. 가끔 뭐. 그래서 또한- 보통은 이 2등급을 5, 7, 요 정도로 맞을 수 있는 애들은 예. 그냥 대충 정시 계산 두드렸을 때 아주대 진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올해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문과인데 수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국어 점수가 너무 날뛰어. 음. 3등급, 5등급, 2등급, 6등급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나마 있는 게 영어랑 탐구. 이제 그거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식으로. 그런 걸 노리는 건데요. 그쵸, 예, 예. 그런 애들도 물론 많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대학교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의미가 없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이 고교 추천 전형은 전년 입시 결과랑 전혀 다른 분포가 나올 거고 뭐 어느 정도로 나올까 궁금하시면 인하대 걸 살짝 참고하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써라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써라. 근데 손재주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도 너도 손재주? 야 너도? 야 네가 나도? 못 뭐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예. 그거를 아주대 입학 설계하시는 분들 몰랐을까요? 그래서 알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일점. 밀정. 만약에 그래도 어제 밀정 아닌 게 인원 제한이 있었다면 진짜 밀정 수준이었다. 그래서 아주대가 또 학생부 종합은 또 은근히 빡빡합니다. 네. 막상 가려고 하면 거의 1등급대로 평균 잡히고 이런 학과들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보다 교과가 실제로 내신 솔직히- 합격자 평균은 더 낮을 것 솔직히 같다. 말씀드리면 네. 아주대 이 선발 기조를 약간 학종이나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잘 나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대가. 지금도 잘 지금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네. 더 잘 나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하고 약간 좀 에이, 또왜 이 그래. 선발 방향 자체를 좀 뭐랄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과학고 학생들 중에 내신이 바닥인 학생들이 거의 마지노선으로 쓰는 대학이 대표적 2개가 있거든요. 네. 수도권에 그게 이제 한양대 에리카랑 아주대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이미지가 굳혀졌는지 아세요? 뽑아주니까요. 아주대가 조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뽑아줍니다. 예. 실제로. 특목 자사고에 예. 대한 선호도가 조금 있는. 그런데 특목 자사고에 상위권 학생들이 쓸 리는 없고. 그러니까 야 성적은 내거 일단은 과학고 애들이면 어떻게든 데리고 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게 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네. 이런 어떤 방향이 그게 이런 뭐- 식의 수능 최저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수능 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추정, 추정입니다. 예, 추정입니다. 어쨌든간에 뭐 이나 아주대도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교과가 더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 종합보다 그런 대학이 될 것 같고 올해 최고의 대환장 파티 예상되는 특히 인문계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파티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파티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는 그냥 대환장하고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수능 최저 못 맞출 것 예. 같아 애들이. 파티 열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을씨년스러워. 그렇죠. 예. 거기 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수능 최저가 너무 높이 걸려 있어서 여기서 다 부담스럽죠. 예. 네, 갈라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학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2개 대학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한국항공대랑 뭐 서울과학기술대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 거고 딴 게 아니라 이런 대학들도 전체적으로 입시 결과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사실 항공대는 뭐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기보다는 여기에 좀 예.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놀란 거는 음. 여기 그 항공우주기계공학이라고 어쨌든 나름 1티어 과거든요. 그쵸. 예. 예. 항공대 최고 과인데 재작년에 입시 결과가 합격자 평균 1.8이었는데 작년에 2.5까지 떨어지고 이랬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어쨌든 아이들의 학력 저하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이 좀 위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 대한항공 이런 거 그렇지, 때문에 뭐 그럴 수도 통합하려고 있죠. 그러고 있고 지금 코로나 예. 때문에 뭐 지금 예, 뭐 그런 것도 작년에도 있을 뭐 텐데. 이렇게 비행사 이렇게 몇 군데 날아갔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패턴이 관찰되고 있고 그 다음은 바로 광운대로 넘어갑니다. 광운대학교. 광운대학교는 제가 몇 년간 최근에 몇 년 동안 본 입시 결과 중에 가장 흥미롭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드라마틱했나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올해 지역 균형 전형으로 이름만 바꾼 상태고요. 교과 전형인데 추천 인원 제한은 없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원래 광운대는 꾸준히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합격자 평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인문계는 거의 뭐 1.78급에서 합격자 평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등급 초반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1.78급에서 나오는 학과도 많고 뭐 자연계도 2점 초반은 돼야 낮아도 거의 합격을 하는 그런 수준인데 작년에 또 여기 있네. 산업심리학과가 합격자 평균이 3.61이 나옵니다. 재작년에 1.61이었거든요. 진짜. 야,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근데. 너무 널뛰기다. 이 정도 되면 진짜 이러니까 컨설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빈틈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컨설팅의 영역이 아니에요. 컨설팅이 아니에요. 컨설팅의 영역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튈까라는 거에 대한 이렇게 근데 강원대는 원래 약간 전통적으로 이렇게 튄 이유가 학과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학과가 많지 않은데 학과별 선발 인원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지도 않고 학과별 선발 인원이 적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1등급 대학생들이 이제 강원대를 마지노선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해 지원하는 애들이 어떻게 붙느냐가 강원대 입학 결과를 항상 결정이 있어요. 예.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뭐 추합 예, 돌고 빠지고 예전부터 거의 하면서 5년간을 거의 그랬어요. 사실 뭐 예. 대학이 이제 위계화돼 있으니까 네. 쭈르륵 이제 연쇄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건 그렇죠. 당연한 그러니까 거죠. 원래는 강원대를 1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쓰는데 거의 마지막으로 썼을 가능성이 거의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도는가에 따라서 원래 이렇게 좀 인원수도 좀 작고요. 그리고 예.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마지노선에 근데 강원대 세종대 붙으면 또 세종대를 가거든요, 아이들이. 그쵸 또? 아무래도 위치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좀 그런 면이 있다. 산업심리학과는 3.61 올해 합격자 평균이 작년에 합격자 평균이 잡혔고 아이들이 그 선호한다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무려 3.4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참고로 재작년에는 1.77이었는데 3.4까지 떨어질 거고 그래도 인문대에서 인기 있는 영문학과, 영어 산업학과인데 여기서는 영어 산업학과가 3.12로 잡혔고요. 국문학과가 2.76 등등 해서 대부분 과들이 무슨 합격자 평균이 거의 2 가까이 떨어지고 막 이래요. 저는 이런 건 사실 처음 봤거든요. 낙폭이 네, 낙폭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한두 개 학과가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학과가 꽤 이러니까. 많은 학과가 이랬어요. 예. 그래서 2020년도 재작년 학생부 등급 평균 2.03인데 작년에 3.02가 찍힙니다. 예, 거의 1등급이 낮아진 거예요. 일단 광운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쟁률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인문계가 특히 많이 떨어지는데 재작년에 이 학생부 교과전형 경쟁률이 9.7이었는데 작년에 5.6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경쟁률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일단 생각을 경쟁률이 합니다. 떨어지면 버틸 수가 없죠. 네. 이 지원 풀을 고려했을 때 추합이 돌기 시작하면 경쟁률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바로 성적이 이제 네. 뭐 눈에 띄는 결과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막 없죠. 3등급 대 애들이 붙어버린 네. 거예요. 예. 중간이 없어지니까. 특이한 건 자연 계열은 또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광운대가 그나마 그렇죠. 학교 예. 위상이 공대. 있는 게 음. 광운대 공대에서 대기업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부터 이제 학교 이미지들이 좋아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입결도 뭐 비슷합니다. 거의 2등급 초반대로 학생부 교과전형 평균이 잡혀서 그건 큰 차이는 없는데 문과가 이상하게 문과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진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많네. 인문계열을 무슨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돌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우스갯소리로. 왜 그랬죠? 예? 사회적 배려까지 해야 돼요? 예. 아, 그 정도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그 원래는 저희 때는 인문계 자연계가 정말 그 진로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연계, 안 되는 애들은 인문계, 아. 수학이 되는 애들은 자연계, 안 되는 애들은 인문계 이런 식으로 몇 년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적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나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는 것도 누적이 있죠. 돼서 이렇게 네. 지금 나타내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인문계 기준으로 내신 1.6이면 막 전교 1등이에요 요즘은. 예, 물론 인문계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매우 잘합니다. 다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그런 추세가 있었다. 흐름이 있다는 거. 예,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인문계 다니시는 분이 열받아하세요 또. 예, 저희 다 인문계예요. 저희만큼 인문계 학생들 지금 오늘 방송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문계 걱정밖에 안 했습니다. 오늘 방송 자체가. 그러네. 예. 자연계획이 별로 안 했네요. 예. 그래서 1점 막 기존에는 1.678로 이렇게 잡히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전교 1등급 아이들인데 웬만한 학교에서 일단 광운대에 대한 인문계 아이들의 선호도 또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이 낮은 것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경쟁률도 확 떨어진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저거 해석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광운대 라인부터는 확실히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이 좀 타격이 있는 것 같다. 야, 이거는 저는 지방 대학교는 이해되는데 벌써 인서울 대학교까지 그게 파급력이 그게 오늘의 되게 중요한 지점 오기 중에 시작해요? 예. 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도 무섭다. 수능 최저 못 맞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음. 여기 뒤에 있는 대학들은 왜냐면 여기 수능 최저 높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률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고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진짜? 경쟁률 자체가. 저희 방송 한 2, 3년 뒤에는 지방대 몇 개 문 닫았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에 방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저 네. 급질론자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라인부터는 확실히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를 느끼고 있는 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건 예측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뭐 작년 수준 같이 나올 거 아니고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은 될 것 같다. 그렇죠. 여전히 수능 체제는 없고 그래도 올해 지금 좀 생각이 있었는지 선발 인원을 좀 늘렸거든요. 네. 50명 정도를.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분하면 눈에 띄게 또 학과별로 인원이 선발 인원이 늘어난 거라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뭐 이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성적이 또 경성될 것 같지는 않다. 네, 뭐 3등급 때까지 다시 이게 이제 광운대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개교 이래 그래서 저는 이런 그냥 일이 처음 있는 한 일입니다. 2등급에서 거의 형성되지 않을까. 네, 2등급 한 중반 중반 전후에서 정도까지도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광운대는 어쨌든 그래서 규칙성이 너무 없고 좀 조심하셔야 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년도 입시 결과에 큰 별다른 변동 사항은 찾지를 못했어요. 큰 변동 사항은 없고 어차피 이 대학도 기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형태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명지대학교는 사실 교과 전형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면접. 면접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명지대학교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의 선발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대신 또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학생부 종합을 더블로 운영을 하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이제 서류형과 면접으로 탁 나눠 가지고 이제 다른 대학들과 같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이제 전형이 유행이 있네. 이게 유행이라니까. 한 3년 전부터 이런 게 해오더니 대부분의 대학이 이걸 따라가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지대는 광운대와 다르게 이렇게 막 급격한 변동이 아직까지 관찰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명지대를 가는 애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몇 년째. 명지대는 이서울에 있는데 사실은 이 교과 면접형 같은 경우는 지방 대학에서 주로 활용하는 전형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의 여기가 아이들 심리적으로 인서울의 마지노선이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합격화선 높습니다. 높죠. 왜냐면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수능 체제가 없어서 인서울 대학의 마지노선으로서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실제로 1등급 뭐 후반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2등급 초반은 돼야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2등급 초반 학생들한테 명지대 교과 써라 그러면 이제 질색팔색하죠. 맞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명지대는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고 비슷하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더 충격적인 대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뒤에 남은 대학교들 더 충격이 큰가요? 갈수록 더 충격적입니다. 아 진짜? 나는 지금도 약간 어원이 벙벙한데. 그 정도로는 안 돼. 자, 그 다음 대학은 상명대학교입니다. 강력한 추천이 정말 충격이 필요합니다. 상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이제 추천 형태로 바꿨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있어요. 10명입니다. 이게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한 숫자인데 10명 제한이 걸려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계, 자연계 둘 다 똑같이 2개 합 7등급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상명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선이 거의 한 2점 높은 학과는 2.3, 2에서 뭐 낮아야 2.67 정도였거든요. 원래 한 2등급 중반 정도였는데 작년에 입시 결과가 기록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저도 사실 상명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파일을 이제 PDF 파일을 열은 다음에 야 이거 내가 파일 잘못 열었나? 왜냐면 상명대에도 천안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어디 지방 캠퍼스 있어요? 예, 천안 캠퍼스가 따로 있어서 나는 천안 캠퍼스 성적인 줄 알았어요. 자, 작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최종 등록자 평균이 행정학과가 3.95입니다. 경제금융 3.43, 경영학과가 3.36, 교육학과가 2.63이에요. 예. 물론 다 이런 건 아니고 영어교육은 2.16이고 문헌정보가 2.22입니다. 참고로 지적재산학과라고 이상한 뭐 과가 하나 있는데 2.58. 이상하다는 게 과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희귀하다는 거죠. 원래 한 2점대 한 그죠? 2점대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행정학이 거의 3.95까지 무너지고 3.9 뭐 4인데 야. 그럼 인문계만 그랬냐? 아닙니다. 자연계, 생명공학이 무려 3.94입니다. 아이들이 그 선호한다. 이거 작년에 2.65 막 이랬을 거예요. 재작년에. 전기공학이 3.01, 뭐 지능 IoT 융합이 뭐 3.12,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를 다 못 맞췄나? 그래서 이것도 일단 경쟁률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경쟁률 자체가 9.8대 1이었는데 작년에 다시 5.6대 1로 거의 반토막이 난 게 하나가 있고 또 특이한 거는 학종은 아이들이 경쟁률이 크게 줄지 않았어요. 교과 전형이 이상하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전반적인 학력 저하로 인한 수능 최저 미충족과 수능 기피 현상이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실히 이 구간부터는 학령 인구 저하에 충격을 받았다. 진짜 네. 벌써? 수시에서도 정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시에서도 이 구간부터 특히 교과 전형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상명대도 작년에 학생 모집에 좀 시급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네. 상명대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성적이 바닥인가 더 이게 저점이다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다. 더 떨어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닥을 찍었다. 바닥까지는 더 찍을 수 있는데 계단식이에요.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계단으로 좀 보합 상태로 몇 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게 1등급, 2등급은 이제 비율이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력 인구가 줄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맞는데 3등급 대학생들은 이제 23%잖아요. 이제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23%까지 3등급인데 많아요, 되게. 머리 숫자가 예,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어요. 4등급은 더 많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추천 인원 제한도 걸려는 있어서 경쟁률이 막 다시 뭐 2년 전으로 확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서 거의 저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비슷하면 다만 네, 비슷한 작년에 너무 낮았던 전공 네. 예를 들면 행정학과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3.95 생명공학 3.94 이런 거는 좀 주의는 네. 해야 된다. 예.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주의하시면. 3등급 초반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거든요. 이게 원래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예. 아니 3등급 초반에 무슨 교과 전형입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의 교과 전형 불가능했죠. 없습니다. 근데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예, 네. 그 정도로 상명대가 결과를 보여줬고요. 상명대와 똑같은 결과를 보여준 가톨릭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15명으로 걸려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2개 합 6입니다. 살짝 높죠?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가톨릭대도 원래 비슷했어요. 뭐
2.45, 6, 7, 8 정도에서 합격자 평균이 많이 형성이 되고 뭐 2등급 후반도 꽤 갈 수는 있는 건 사실인데 작년에 큰 폭으로 입시 결과가 눈에 띄게 하락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영문이 3.8이 떴고요. 평균입니다. 중국 언어문화 3.56, 사회복지 3.55, 뭐 경영학과도 3.23, 행정 또 3.81. 참고로 재작년에는 다 2점대 중반이었던 학과들이에요. 거의 1등급 이상 하락을 했고요. 자연계열도 인기 전공은 그래도 좀 버텼는데 정보통신 전자공학이 3.49, 뭐 미디어 기술 컨텐츠는 4.07, 에너지 환경 3.6, 뭐 물리학과 3.45 등등 해서 평균 자체가 3등급대로 내려온 학과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단 가톨릭대도 교과전형 경쟁률이 꽤 줄긴 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8.9였는데 이제 작년에 6대 1로 떨어졌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나라기도 했고 더 충격적인 거는 가톨릭대는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실질 네. 경쟁률 공개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실질 경쟁률이 그냥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 1.4대 1이었습니다. 수능 최저 맞춘 친구들이 그렇죠.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떨어지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상당히 많은 학과는 실질 경쟁률이 근데 1점대 1입니다. 수능 최저가 2개 합 6인데 예. 높죠. 2개 합 6이면 탐구 하나니까 3, 3인데 높죠 그래도. 3, 3. 가톨릭대를 쓰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버거운 높죠. 수준이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가톨릭대가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높아요. 그 수능 최저가. 네. 그래서 여기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두개 합 6이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 계속 나오는 데다가 학력 인구 저하와 아이들의 수능 그 실력 저하가 이거저거 겹치면서 빵 하나 터진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는 거의 3점 초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학과들이 꽤 많아지지 않았나? 뭐 여기 뭐 워낙 가톨릭대가 의대, 약대, 간호대 이런 게 유명해가지고 네.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논외를 하는 거죠. 그건 따로 다른 리그고 네. 그 외 다른 학과들은 진짜 아까 광운대부터 해가지고 어디였죠? 대학교들이 다 이제 네. 상명대 뭐 이런 대학들. 광상명대, 가톨릭대 충격적이네요 좀. 예. 그래서 원래 교과 전형으로 3등급 때 가기가 불가능했어요. 어렵죠. 거의 예. 힘들었죠. 의외의 결과를 노리는 수작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런 대학들에서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때도 이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이제 그 가천대학교는 저희가 추정키로 그 입학처에 천재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학 전형을 잘 짜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아주 학부모들의 그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쪽쪽 빨아들이는 이런 전형 설계로 저희가 몇 번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가천대학교는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라고 해서 있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살렸고요.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인원만 조금 줄였고 이게 수능 최저가 2개 합 6입니다. 자연계, 인문계 모두 2개 합 6이고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을 하는데 요거에다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지역균형 전형을. 그래서 이거는 교과 전형이 60%, 교과 반영 비율 60%에 면접이 40% 이렇게 되어 있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지역균형인데 그 말 그대로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게 뭐 만들기는 했는데 예. 이게 뭐 신설 전형이라기보다는 이거 돌려막기 한 거예요. 예, 원래 가천대가 바람개비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바람개비 1, 2 뭐 해갖고 했는데 바람개비 2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째 그걸 이름을 바꿔달았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람개비니까 돌려야죠. 그러네요. 네. 전형 방식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교과 60에 면접 40. 예, 무조건 면접장엔 다 들어갈 수 있는. 면접 40.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기회로 다가오나요? 이거 애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예요? 제 기억에 이거 면접도 수능 이후에요. 근데 면접이라는 게 학생들이 가서 어버버버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가천대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일단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으니까 그냥 일단 써놓는 아이들도 있고 가천대 가기엔 내신이나 뭐 다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면접장엔 갈 수 있잖아요. 그 면접으로 잘 한번 뒤집어보자 해놓은 애들이 또 쓰고. 이게 단계가 아니라 단계가 아니에요. 1단계 통합으로 면접, 교과 진짜 함께 잘 짠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예.
그 학부모 학생들의 심리를 절묘하게 연구해서 일괄 전형으로 만든 겁니다. 참치잡이 같은 거네요. 대서양에서 참치 잡을 때 쫙 멀리서 배 두 개가 그물을 쫙 맞아요. 포획하거든요. 그럼 참치떼가 자기 갈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참치 그물 안에 딱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가천대는 뭐 특징적인 거는 입시 결과가 뭐 크게 하락은 안 했어요. 아주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크게 하락은 안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가천대학교가 내신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가천대학교는 전교과 평균을 보는 게 아니고 잘 본 거 한 상위 5과목 정도만 각 교과별로 해서 그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니까 아마 뭐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하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한 가천대 방식으로 2.4567 정도면 합격 가능한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 2년차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가천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은 그냥 수능 최저가 없는데 기존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2개 합 6이 확실히 빡빡하게 느껴지고 이것도 가천대가 아직 바꾸질 않은 건데 미적분 기하 응시자는 등급을 한 등급 올려줘요. 2개 합 7로? 예. 이게 잘못한 거죠 이게. 학통 응시자를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예. 옛날에 만든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천대 계산 방식으로 한 2등급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역균형도 3등급 때도 꽤 갔어요. 원래 작년에도 보면 가천대 바람개비 보면 면접 영향력이 이거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3등급 초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뭐 가천대의 이 참치잡이 한번 빠져보시고 싶은 분들은 열심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학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도 교과 전형을 2개로 쪼갰습니다. 기존의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다가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둘 다 전형 방법이 똑같아요. 수능 최저가 2개 합 7입니다. 그래서 탐구는 하나만 보고 인문계, 자연계 모두 2개 합 7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대도 보면 입시 결과가 재작년 대비로 작년에 또 살짝 하락하는 추세가 확실히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저도 경기대 지원시킬 때 보면 3등급 초반은 약간 망설여지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입시 결과 보면 3등급 초반대 아이들도 상당히 여유 있게 합격한 과들이 많이 눈에 띄는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문과가 서울에 있고 이과가 수원에 있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그죠? 예. 물론 문과가 다 있는 건 아니고 호텔경영대학 쪽이 서울에 있어요. 그건 좀 높아요. 그래서 경기대학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성적 우수자 둘 다 모두 한 3등급 초반이면은 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거는 전형이 2개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하나였는데 이러다가 보면 경쟁률도 당연히 이제 쪼개지게 되고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경기대가 상당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천이 더 변수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추천 안 받는 게 더 높으냐 이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명이란 걸 좀 봐야 돼요. 추천 경기대가. 인원 제한이 20명이에요. 경기대. 그러면 이게 일단 힘들어요. 도대체 20명을 경기대 20명 누구 주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키입니다. 일단은 내재적 간접으로 돌려보면 1등급 대 애들은 당연히 안 받을 거고요. 주지도 않을 거고. 2등급 대 중반까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 받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3등급 때부터는 줄 애들도 많고 주자니 얘네들도 수능 최저가 맞냐 안 맞냐가 또 이제 불안해요. 근데 결국 그렇다고 해서 2등급 초반 애들 줄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심지어 중반. 네. 제가 봤을 때는 4등급도 뭐 평소에 열심히 했다면 교장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했다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원풀 자체가 엄청나게 제한이 돼버리고 그 지원풀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높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여기도 대한장밭이에요. 3점 초중반까지는 한번 적극 지원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냥 올해는 3등급 중반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오케이. 경기대.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대학들이 많은데 제가 새벽 5시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뻗었어요. 이거 안 그래도 아침에 봤는데 그 마지막 원고 온 문자가 시간 보니까 새벽 5시 40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 그래서 뭐 하시다 이렇게 보냈는지. 다른 대학들
뭐 여기 뭐 인천대, 뭐 덕성여대, 동덕여대 뭐 이런 대학들은 서경대, 한성대, 자 삼육대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댓글 몇 개면 갑니까? 댓글 500개 댓글 갑니다. 500개 갑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댓글 한 500개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농담이고 여기 대학들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대학 CSI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타키를 졸려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저도 졸려 어제 지금? 지방 출장 갔다 와가지고 잠이 좀 부족하네. 닌 많이 잤잖아. 늘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아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일로 피곤한 가운데 일단 방송은 여기서 중단한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단이다. 중단. 그 나머지 대학들도 지금 대충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패턴이에요.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성적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상당히 있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4등급 대 학생들도 맘만 먹으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그래도 이름 들어본 대학들 교과 전형으로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컨셉을 일반고 애들은 야 학종 쓴다고 괜히 자소서 깝대지 말고 뭐 학생부 자꾸 뭐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야 빨리 그냥 육교 가서 공부나 해서 수능 최저 준비나 해. 그게 깔끔할 수 이게 있다. 올해는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올해 이게. 전통적으로 2등급 후반 뭐 3등급 초반대 아이들이 뭐 쓸 게 없어가지고 뭐 학생부 종합을 뭐 해하고 뭐 하잖아요. 네. 괜히 불안하니까 학생부 관리하려고 하고 자소서 한 자라도 더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이 많이 내몰리는데 지금은 수능이 한 어느 정도만 영어 뭐 2등급이나 이 정도만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카드가 엄청 많아집니다. 자소서해서 변수 창출해낼 확률보다 수능 공부에서 변수 창출해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올해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과 전형이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죠. 어느 정도 이제 한계는 있는데 상향 지원의 한계는 있긴 있습니다만 올해는 확실히 상황이 바뀌었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등급 대 아이들도 교과로 인서울 수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해졌다. 라고 이게 내 결론이다.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송 중단하기 전에 이제 중단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해주시고 끝내죠. 이제 졸린다 이제. 수능 최저 영어를 활용하면 인서울이 보인다. 그렇죠.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남들이 예스 할 때 노 하면 망합니다. 남들이 노 할 때 예스 해도 보통은 망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특집 2탄 두 번째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방송 주제가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빨리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